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게 있는데,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재판에 방점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부모가 둘 다 살아있고 이혼하지 않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친권자가 하는 건데, 이 친권은 당연히 공동 친권이에요. 두 명이 같이 해야 된다고요. 변호사의 눈으로 보는 사건 리뷰 전지적 변호사 현변입니다. 오늘도 뉴진스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. 뉴진스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할 줄 알았는데 끝이 없습니다. 자,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요. 하지만 뉴진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의 신청까지 했어요. 자, 이번에 이 뉴진스가 낸 이의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.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. 이거는 뉴진스가 기존의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이의를 기각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. 어도어 측에서 뉴진스 측에 이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었고, 이 가처분 신청이 그 11대 0 판결로서 인용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이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이 됐었죠. 우리 법상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의 절차가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이의 제기고요.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다. 그런데 이 이의 제기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텐데, 도대체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의는 도대체 언제 끝나냐? 지금 뉴스를 보면요, 뉴진스가 이 가처분 결정의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다라고 뉴스에 확인되고 있어요. 바로 이 즉시 항고가 사실상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금방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. 한 번 더 이의 제기할 수 있고요, 즉시 항고도 할 수 있어요. 다만 이런 이의제기 절차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기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. 이의제기의 경우에 7일, 또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7일, 굉장히 좀 짧습니다. 바로바로 이의제기 하시면 되고요. 다만 가처분 결정에 비해서 당연히 이의제기하고 즉시항고하는 경우의 수가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, 어도어에서 신청한 이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이 뉴진스 멤버 측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소송이고 그나마 가장 이길 만했던 소송이에요. 근데 졌죠? 자, 시간을 좀 돌이켜보면요, 과거 동방신기 사건에 있어서는 물론 이 사건에서는 멤버 측이 일부 가처분에서 이겼지만,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 멤버 측의 손을 들어주자 소속사 측에서는 더 이상 재판을 계속할 동력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. 그래서 가처분 결정 이후에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. 지금 뉴진스는 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하고 즉시항고도 하고 멈출 줄 모르는 혁명가적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즉시항고에서 진짜 예상을 뒤엎고 항고가 인용되는 결정이 나온다면 진짜 놀랄 것 같아요. 1%의 확률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즉시항고가 인용되어지는 거니까 사실상 가능성이 좀 없다는 거죠. 자, 여러분도 가처분 결정에 좀 억울함을 느끼시고 이의를 하고 싶으시면요, 이렇게 이의 제기하시고 항고하시면 되는데, 사실상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,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회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었죠. 이 기일에서도 뉴진스가 주장하고 있는 어도어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는데, 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게 있는데,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재판에 방점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냐면 신뢰관계 파탄의 부분인데, 결국 어떤 부분을 신뢰관계의 파탄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것이고 어떠한 지표를 신뢰관계 파탄의 지표로 볼 것이냐, 이거였거든요. 어도어 측에서는 제가 좀 말씀 좀 드린 대로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합의나 조정 의사를 좀 타진하는 그런 발언을 좀 하셨다고 해요. 그 반면에 이 뉴진스 멤버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좀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뉴진스 측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을 해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, 그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서 이 민희진 대표가 축출되었다라는 부분을 주장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반면에 이 어도어 측에서는 이 민희진 대표는 축출이 아니라 재발로 나갔다라고 하고 있고요. 재발로 나갔다는 것은 대표이사에서는 교체가 됐지만 프로듀서 업무는 계속할 수 있었는데 그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갔다라는 취지인 거죠. 이 지점에서 재판장의
어떤 의문이 제기가 됐었던 건데, 재판장님이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번 못 받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, 정산도 충분히 받았는데 대표이사가 교체됐다고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하면서 계약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, 이런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죠.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 신뢰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일 텐데, 지난 몇 년 동안에 MCN이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약간 좀 넓게 봐주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신뢰관계 파탄을 좀 세팅을 좀 해서 이렇게 전속계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아닌 방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언제 신뢰관계 파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를 직접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겠다라고 염두에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슈가 좀 있었는데, 이 법정 대리권 흠결과 관련해서 피고사가 혜린 아니면 혜인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, 법정 대리권이 흠결되어 있었다라고 재판장님이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. 우리가 두 가지 상식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, 미성년자가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식은, 부모가 둘 다 살아있고 이혼하지 않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친권자가 하는 건데, 이 친권은 당연히 공동 친권이에요. 두 명이 같이 해야 된다고요. 두 명의 의사가 안 맞는 경우가 진짜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던가 했을 경우에 그 소송을 하는데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 주주권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모가 어떤 의사가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, 그런 경우는 간혹 가다가 정말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어떤 이런 소송의 응소행위나 소송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모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진짜 없어요. 저도 10년 넘게 변호사 생활하면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권이 이렇게 좀 갈리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고, 부모들이 가정법원에 신청까지 해서 한 사람의 법정 대리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. 그럼 그렇게까지 좀 해야 될까? 사실 여기서 이제 법정 대리권을 한쪽은 제한이 되고 한쪽 것이 좀 유효하다고 된 것은 사실상 그 본인의 의사가 좀 많이 개입이 됐겠죠. 아주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제 성년에 가까운 미성년자이잖아요. 저는 소송을 좀 계속 하고 싶으니까 엄마를 법정 대리인으로 좀 해달라, 반면에 아빠의 법정 대리권은 제한을 해달라, 이렇게 진술을 좀 했기 때문에 법정 대리권이 제한이 된 걸 거예요. 그렇게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법정 대리권의 흠결이 치유가 되니까 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소송 행위들을 대리권의 흠결을 치유를 좀 한 거죠.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, 사실 이 소송 자체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부모와도 어떤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꼭 이 소송을 계속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,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이득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사실상 이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의견과도 상치되는 그런 소송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,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과 또 같이 법을 공부해 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쁜 놈에게서 나를 지키는 고수의 기술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나를 지키는 고수의 기술 모두 담아봤습니다. 지금 교보문고, 쿠팡, 네이버,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